상가임대차에서 계약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에 대한 고찰 컨텐츠 살펴볼 순서는 1 들어가면서 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의 개념 3환산보증금 초과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한 환산보증금 이내 시 묵시적 갱신 5 대통령령으로 정한 환산보증금 초과시 민법의 묵시적 갱신 적용 6 민법의 묵시적 갱신이 된 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7 맺는 말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들어가면서 들어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이 모두 적용되는지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고 있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를 적용하는 환산보증금은 9억 원 이하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이 초과되었을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임법에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민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민법에는 민법 제639조를 보면 묵시적 갱신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은 기간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그렇다면 민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계약갱신은 어떤 것이고 묵시적 갱신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민법에서 말하는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적용하고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갱신 요구란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을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 8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과거나 현재에 3기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된 사실이 있었다거나 현재 3기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되어 있다면 등등 8개 호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을 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차인은 같은 자리에서 최초 임대차한 날로부터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은 제11조에 따른다고 했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 그러면 환산보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를 보면 제1항 후단에 대통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그러하지 않는다. 즉 서울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3항을 보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1항에 대하여는 보증금이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0조 1항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여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한 환산보증금 이내 시 묵시적 갱신 이번에는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일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묵시의 갱신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과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4항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즉 임대차 계약 만료 전 1월부터 6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라는 것인데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제왕은 제4항의 경우 즉 묵시적 갱신이 된 다음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1년간 일단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때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를 보면 제1항 후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서울시에서 9억이 넘는 보증금일 때에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환산보증금이 넘는 보증금일 때에도, 즉 서울시에서 9억이 넘은 보증금일 때에도 제10조 제1항은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제10조 1항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인 제10조 4항과 제10조 5항은 제2조 적용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보증금은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규정이 없다면 민법을 보아야 하겠지요. 민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제1항을 보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35조는 무엇일까요? 민법 제635조 기간에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입니다. 제1항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보는 것이고 기간에 약정 없는 임대차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구든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을 보면 상대방이 전항에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해지되는 것입니다. 육민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이 된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은 대통령령이 정한 환산보증금에 인해 또는 초과될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기간 만료 1월에서 6월 사이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639조가 적용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639조가 적용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1월에서 6월 사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기간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니까 만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서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니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게 되며 임대인이 통고하였을 때에는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였을 때에는 1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임차인이 주의할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를 해놓아야 다음 해에도 다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판례는 다음받도록 링크시켜 놓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즉 서울시의 경우 9억 원이 초과할 때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환산보증금액 이내일 때에는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때에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에 나온 묵시의 갱신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특히 주의할 것은 첫째, 대통령령이 정한 환산보증금 초과한 임대차로서 둘째,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아니고
민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기 전에 반드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표는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관련 판례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설명서에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원고는 댓글에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